어떨까요? 애기였을 때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어도 부모님이 많이 칭찬해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칭찬 한마디 듣기가 참 힘들죠. 그럴 때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쌤튜브 미술 강사 김민영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눈이 안 와서 눈을 못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눈이 펑펑 오고 있는 겨울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샘튜브 미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여러분? 춥고 눈도 와서 길도 미끄러우니까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가 참 쉽지 않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인스타를 켜서 DM을 보내거나 친구들의 스토리 사진을 보면서 친구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나요, 혹시? 친구 사진 보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DM도 보내고, 댓글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관심을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없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표현했을까요? 편지를 써가지고 비둘기 발에 묶어서 날렸을까요? 아마 과거에도 조떼꾸알 같은 기능을 하던 부분이 그림에 있었다라면 믿어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조선시대 그림 속 조떼꾸알을 찾아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우리 이 그림을 같이 볼까요? 조선시대 초기에 그려진 이 그림은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인데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를 들은 화가가 생생하게 꿈 이야기를 재현해낸 그림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 정말 섬세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그림은 딱 여기까지죠. 하지만 사실 이 그림에는 숨겨진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림의 양옆으로 이렇게 멋있는 글이 적혀져 있어서 그림이 굉장히 긴 편인데요. 이 글들이 바로 지금의 댓글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으련만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는 그림 한 장을 사람들끼리 돌려봐야 했는데요. 그럴 때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고, 멋지다 하고 끝내지 않고, 제발이라는 글을 써서 그림을 감상한 평을 남기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에 댓글을 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빨간색 도장을 찍어서 이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알게 했는데요. 그 도장이 지금 우리가 쓰는 프로필의 기능을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림 주변에 이렇게 멋있는 글들이 함께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안견이 이 그림을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제목과 시문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제발은 그림이나 표구 위에 그림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나 그림에서 받은 감흥, 작가에 대한 평, 그림의 전래 경위, 진위에 대한 고증 등 그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주로 친구나 선배 또는 후학들이 적어 놓은 것인데요. 글의 형식에 따라서 뭐 제발, 제기, 화발, 제시, 제화시, 화찬으로 형식을 나눠 놓은 만큼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과 그림을 하나로 엮어서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림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몽유도원도 그림 형식을 권화라고 합니다. 권화. 그림의 찬과 재발 부분을 옆으로 붙여서 두루마리로 길게 만든 거죠. 왕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내용을 완벽하게 그려낸 이 그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당대 유명한 문인들에게 직접 그림을 본 느낌을 칭찬하는 찬시를 쓰라고 했는데요. 물론 왕도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부분은 1m 남짓이지만 찬문을 양옆으로 다 붙이면 20m 정도로 아주 길어진다고 해요. 무려 21명에게 찬시를 부탁했으니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길어져서 지금은 정말 긴 작품이 완성되었 동양화에는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동양화에서는 시서화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담고 있는 뜻을 보여주는 시와 글씨를 쓰는 예술인 서, 시각예술로서 보여주는 그림인 화가 한 화면에서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야만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과 의미까지도 그림에 잘 담아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던 동양화에 왜 이런 글씨들이 써져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을까요? 아까 몽유도원도처럼 타인이 적어준 글도 있지만 한 화면의 화가가 그림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사실 글을 직접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강세황이라는 사람의 자화상인데요. 글도 그림도 직접 썼다고 해요. 조선시대 가장 유명했던 문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강세왕은 혹해서 문인까지 올랐지만 김홍도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그림 실력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겸손이 미덕이었던 그 옛날에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하지만 강세왕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글로 함께 남겨두었는데요. 위에 있는 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글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멋지게 평가해 주는 것도 물론 너무 좋겠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화자찬이라는 사자성어에 강세왕의 자화상 그림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자화자찬은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직접 칭찬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칭찬해준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애기였을 때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어도 부모님이 많이 칭찬해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칭찬 한마디 듣기가 참 힘들죠. 그럴 때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나한테 칭찬 따봉을 남겨주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화자찬은 요즘 여러분이 하는 말로 바꾸면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자신감에는 근거가 없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어도 오늘의 나를 한번 칭찬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한국화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평소에는 서양화를 많이 감상하는 편이라 일부러라도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긴 겨울방학 따뜻한 박물관에서 우리 선조들의 그림을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림에 직접 제발을 쓸 수는 없을 테니까 선생님 유튜브에 댓글로 제발을 남겨주시면 쌤이 따봉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